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국내 증시 오늘부터 다시 재개합니다. 미증시는 4거래일 연속 상승했고요. 간밤에도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강보합권 이상에서 거래 마쳤고 S&P 500 지수가 1% 가까이 상승하면서 한 개 섹터를 제외하고 모든 섹터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실적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7% 올랐고요. AMD가 6%대 그리고 퀄컴이 5%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전기차 관련주인 테슬라가 급락을 보였고 리비안과 루시드도 7%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미증시는 바닥론에 관해서 논쟁이 불붙고 있는데요. 짐폴슨 전략가는 랠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투자자들이 공격적인 매수에 나섰다라고 분석했고요. 또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는 2분기부터 대차대조포의 축소 시작을 선호한다라고 밝히면서 계속해서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도 잔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는 예상치 20만 명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면 30만 명이 하락했다,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오미크론 등 단발적인 영향이 있다는 분석에 따라서 증시에 영향은 크게 미치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 오펙 플러스는 3월에도 기존의 증산 방침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WTI 가격은 어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자 지수 보겠습니다. 자, 예상으로는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이상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들 오늘도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2721선까지 회복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1.5% 올라가면서 886선에서 오늘 증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윤병호 그리고 김성현 세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기 중이시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도 놀러 오셔서 실시간 소통까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침을 여는 오픈맨 임상현 전문위원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4거래일 연속 쉬고 우리 증시가 오늘 오랜만에 좀 재개하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예상지수 보니까 오늘 양시장이 모두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선물시장, 미국 선물시장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아침에는 조금 불안한 모습인데요. 어떤 전략 가지고 가볼까요? 예, 일단은 미국 증시가 3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좀 현재 차익 실현 매물 또는 약세 부분도 예상이 되지만은 3일치 상승을 반영을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대형주가 동시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낙관이 되는데요. 이제 동시효과 상황에 이제 중요한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한 3%대 이상의 상승들 좀 나와지고 있는데, 미국 시장도 현재 AMD, 엔비디아, 브로드컴,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군들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CPU, GPU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자율주행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국내에서도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도 이제 갤럭시 관련된 시리즈 신제품 출시 모멘텀 때문에 크게 올라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낙폭이 이제 과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1선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좀 주어질 가능성이 많죠.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이와 비슷하게 상승하는 LG노텍, LG노텍도 일단은 동시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박스권 부분들이 현재 이제 상단 부분이죠. 이제 상단 부분까지 올라와 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조정된 부분들, 그 이후에 완만한 상승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징적인 종목군들이 이제 대형주로 이제 거의 잡힙니다. SK하이닉스도 거의 이제 비슷하게 오늘 동시효과가 상당히 좋은 부분들, 최소한 넥라인점이 13만 원대, 13만 3천 원대 현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와 이제 비슷한 종목으로 이제 현재 그 네이버라는 종목군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를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빅테크 관련된 부분들, 나스닥 부분 때문에 같이 이제 도매급으로 많이 빠진 그 네이버 자체도 상당하게 지금 현재 동시효과가 상당히 좋은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냉단적으로 보면 2단으로 상승이 되면은 좀 더 올라와 줄 수 있는 약 33만 8천 원 이 정도까지 이제 추세적 반등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네이버를 비롯한 부분들, 그다음 네이버를 비롯해서 현재 LG노텍, 그다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모두 동시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개별적인 종목으로서는 휴마시스라든가 오늘 이제 경남제약 같은 경우 상승해주고 있는데, 숨어있는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 관련된 보유업체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연속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휴마시스도 물론 지금 접근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진단 키트 부분들이 나름대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반전들이 좀 시작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이콘텐츠를 비롯해서 버킷스튜디오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현재 넷플릭스 호재 이런 그 부분 때문에 같이 동반 상승해주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장은 상당히 이제 대형주 반등을 비롯한 역대급 상승이 나올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2월 3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이자 2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기도 하는데요. 뉴욕 증시는 설 연휴 동안 반등 랠리에 성공하면서 특히 기술주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증시를 두고서는 지금 증권가의 분석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미래에셋에서는 증시가 변동성 과매도 국면이고 실적 호조 등등 반등 국면을 기대한다라고 실적 리포트를 내놓았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단기 반등 역회전을 기대한다라는 소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 전체적으로는 증시에 대한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자 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보겠습니다. 오늘 강한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중에서는 네이버가 가장 크게 상승률을 키워가고 있고요. 3.4% 가까이 올라가면서 주가는 32만 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1,300원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1.7%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74,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2위 LG에너지솔루션이 반등에 성공합니다. 지난 거래일의 하락세보다는 지금 반등세가 크지는 않지만 현재는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7,000원 올라가고 있습니다. 3위로 밀려난 SK하이닉스 2.9%라는 강한 반등에 성공합니다. 오늘 전일 대비 3,500원 얻어가면서 12만 4천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도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4% 넘게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LG그룹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서 임상현 전문위원께서 LG이노텍이 동시호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LG화학도 현재 전일 대비 2만 6천 원 챙겨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66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종목인 현대차도 현재 1.85% 상승하고 있고요. 카카오가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10위권까지 좀 밀려난 모습인데 현재는 2.4% 상승하면서 87,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1.7%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예상 지수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2,700선을 회복해준 모습입니다. 전 거래일 대비 44포인트 얻어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 1.7%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887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의 순매수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 견인받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세 동참하고 있습니다. 현재 724억대 사들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도 보이고 있고요. 기관들이 나홀로 순매수하면서 강한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385억 원대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종목들도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2%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2차 전지 관련주가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 지금 미국 증시와는 좀 반대로 흘러가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4% 가까이 올라가면서 34만 1,400원대 거래되고 있고 LNF가 4.8% 급등 보이면서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7만 6,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종목들도 상승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0.7% 오름세, 카카오게임즈가 1.8%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도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2.9% 오름세 보이고 있고 HLB가 3%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진단키트 관련주가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예측을 해주셨는데 네, 휴마시스가 9.8%대 상승하고 있고 일동제약이 18%, 경남제약이 30%대 지금 상한가에 도달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좀 짙어지면서 오늘도 제약주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와중에 시젠이 2% 급등 보이면서 55,500원대 지금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1.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최재원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2월의 거래일입니다. 오늘 시장 기분 좋게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고요. 미국의 반등세를 이어받고 상승세를 지금 계속 더 키워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좀 대응해보면 좋을지 짚어주시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지도 시그널 챙겨주시죠. 일단은 오늘 개장 상황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네, 우리가 시장을 할 동안 미증시가 굉장히 가파르게 반등을 하면서 이제 그때 따라가지 못했던 것을 어느 정도 따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미증시는 좀 많이 올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에요. 이 조정이 바닥을 좀 다지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세로 이어가는 조정이 될지 아니면 나스닥이 다시 한번 저점을 이렇게 갱신하는 그런 조정이 될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게 조금 리스크이긴 한데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와 미국의 나스닥 차트가 좀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크게 다르고 차트 맥락이 좀 많이 다른데 일단은 이번에 만약에 나스닥이 다시 한번 내려와서 저점을 다지게 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여기 저점을 이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유의미한 자리까지 그것도 반등 없이 먼저 아래로 내려오면서 굉장히 일단 내려온 상태에서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서 아마도 이번에 나스닥이 다시 한번 내려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와는 디커플링으로 어느 정도 반등세를 이어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반등을 이어가면서 2,860 정도 여기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주는지 여기가 이 관점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현재로서는 미증시가 조정을 다시 한번 받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휴장하면서 따라가지 못했던 만큼의 상승분 정도는 따라갈 수 있겠다. 많이 오르게 된다면 한 2,860 정도는 도전할 수 있겠다. 이 관점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갭이 뜬 게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갭 뜬 부분 조금 다지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반등을 강하게 하는데 2,860 구간을 도전을 하되 돌파를 못한다면은 거기서는 다시 한번 현금화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전략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좋은 반등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2,860 부근 근처에 와서는 다시 한번 현금화를 고민해보는 전략 취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이랑 증시 전망 짧게 말씀드렸고요.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SD 바이오센서라는 종목인데, 이제 SD 바이오센서가 이제 체외 진단 전문 업체인데, 이 체외 진단 중 면역 화학 진단, 분자 진단, 현장 진단, 자가 혈당 측정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고요. 신속 면역 화학 진단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국가별 제품 승인, 국제기구 제품 승인 절차 등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SD바이오 센서는 이번에 약 729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항원 신속 진단 키트를 일본에 공급하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고요. 이번 공급 계약으로 SD바이오 센서는 일본 후생성의 코로나19 항원 신속 진단 키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제 특히 SD바이오 센서의 신속 진단 키트는 오미크론 변이와는 무관하게 감염 확인이 가능하다는 특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이 호재와 함께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설 연휴 기간 동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설 방역 현장 격려 방문으로 30일 오전 충북 청주에 있는 자가진단 키트 제조업체 여기 SD바이오 센서의 오선 공장을 찾아서 연휴 생산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생산 공장을 시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설 연휴 이후에 원래부터도 수급을 좀 받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었었는데 더 많이 관심을 받을 것 같고요. 이대로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가능할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SD바이오 센서는 현재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으로 아주 기분 좋은 흐름, 차트만 봤을 때는 굉장히 깔끔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거래량 흐름을 보면은 이번에 저항 라인만 좀 다 돌파해 준다면 좀 많이 오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많이 상승할 수도 있어 보이는 차트고, 일단 연휴 전에 58,000원대 부근 저항 라인을 돌파 후에 마감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었으며, 이대로 62,000원 부근대 저항 라인까지 큰 거래량 없이 돌파해 준다면 전고점 역시도 쉽게 넘기는 그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현재 흐름은 매우 좋아 보이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되므로 바로 쫓아가기보다는 조정 시 지지라인을 좀 확인하면서 진입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58,000원, 위로는 62,000원을 돌파 후라면 62,000원까지 여기를 지지해준다면 전고 돌파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SD바이오 센서는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 익절하는 리스크 관리 정도는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림통상이라는 종목인데요. 대림통상은 수전, 금고, 비대, 감지기, 샤워부스, 기타, 건자재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 등을 하는 회사고요. 건자재 종합 전문 업체라고 하네요. 대림통상의 욕실 브랜드 도비도스가 최근 출시한 2022년 직수형 비대가 출시와 함께 판매량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판매량 증가 요인으로는 최근 위생과 청결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대림통상의 신제품이 고객의 니즈와 맞아 들어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다만 호재에 비해 주가 흐름이 막 엄청 좋은 흐름은 아닌데요. 과연 이 호재로 인해서 이제 호실적과 함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거래일까지는 유의미한 거래량은 보이지 않았고요. 저항라인 돌차도 하나도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오늘 갭상승을 해주면서 저항라인을 도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아직까지 섣부르게 매수하는 것은 좋지 못해 보입니다. 최소 대량 거래가 그러니까 일단 오늘 대량 거래 마감할 때까지 대량 거래가 좀 터져주면서 4,080원 위로 올라서면은 그때 매수 관점으로 전환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는 하나 좀 이렇게 매수를 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림통상은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나금융지주라는 종목인데요. 하나금융지주는 하나금융그룹의 금융지주회사로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하나생명보험 등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은행 관련주들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수혜주로 증시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금융지주 역시도 관련주로 아주 좋은 주가 흐름 보이고 있으며,
올해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점 부근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있는 흐름으로 이대로 조정 없이도 바로 추가적인 상승이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겠죠. 이번에 나오는 상승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조정이 나오더라도 37,000원 근처를 지켜준다면 단기적으로 상승의 기준은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나금융지주는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이 3-4차례 거의 확정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상승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고점 부근인 건 맞기 때문에 상승의 기준이 되는 37,000원 부근의 지지 라인 여기를 이제 손절의 기준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고점에서 매수하는 게 아직은 조금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고점을 갱신하게 되더라도 한 번쯤 밀리게 될 때 이제 지지 라인을 확인할 때 조정 받으면서 지지 라인을 확인할 때 올해 이제 금리 인상이 여러 번 예상되기 때문에 조정 후에도 조정 시 매수 관점 받아보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좋은 테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정 후에 계속해서 반등과 상승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테마와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제일 안전할 것 같고요. 일단은 매매를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던 단기 기준 라인까지를 분할 매수 구간으로 잡고 이탈 시 손절 기준으로 잡으면서 매매 대응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짧은 개장 상황이랑 증시 전망 그리고 SD 바이오센서, 대림통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금융지주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정원이었습니다. 네, 최조원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15분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이 시각에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수젠텍입니다.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진단키트 관련주가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젠텍은 홈테스트 영역의 진단 플랫폼과 혁신 제품을 개발하는 체외 진단 전문 회사라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위중증 환자만 PCR 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 방역 패스를 위해서는 자가 진단 키트를 이용해야 한다라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키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수젠텍이 캐나다로부터 검사실과 현장 검사에 사용되는 신속 항원 진단 시약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점도 호재로 작용하면서 최근에 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16.9% 상승하고 있고요. 22,45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수젠텍 지난 거래일에 강한 양봉 그렸고요. 1월 중순에 11,800원이었던 주가가 단숨에 2배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상단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22,900원대 터치했고 지금도 그 근처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몰려드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J콘텐트리입니다. 지금 지난 거래일에 시간외 매매에서 이 J콘텐트리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 넷플릭스 시리즈인 지금 우리 학교는의 글로벌 열풍이 거세지면서 관련 종목으로 꼽히는 J콘텐트리가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TV쇼는 지금 전 세계 54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9일부터 나흘 동안 정상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우리 한국 콘텐츠가 1위를 차지한 건 오징어 게임, 지옥, 그리고 이번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콘텐츠가 세 번째를 이어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K 콘텐츠 열풍이 불면서 J 콘텐츠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2.5% 급등하고 있고요. 주가는 68,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J콘텐츠의 주가는 계속 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거래일에 지수가 좀 떨어지면서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반등세를 딛고 일어나서 오늘도 좀 상승해 주려는 움직임이었고요. 최근에 65,000원대 주가 터치했었고 오늘은 장 초반에 상승분을 조금은 반납했습니다. 분봉상으로 봤을 때 하락폭을 좀 키워갔는데 지금 잠깐 상승세가 나오면서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2.7%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자 윤병호 전문위원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지수는 이 복이 좀 굴러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2%대 상승 보이고 있고 코스피는 1.8%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지수보다도 상승 출발했고요. 지금 상승폭을 계속 좀 늘려가고 유지해주는 그런 모습이네요.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대응할지 짚어주시고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지금 우선 종목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그 시장을 좀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이 아주 약을 많이 올렸어요. 글로벌 시장 전체가요. 우리는 조상님 모시느라고 차례 지내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들은 아주 그냥 연일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는데 사실은 그 기대감만큼 지금 올라오지 못하는 게 우리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갭 상승해서 지속 상승으로 갈 것으로 보였지만 좀 더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죠. 고점 대비해서. 물론 상승 출발을 했으니까 상승에 대한 어떤 조정이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그 수급으로 봐서는 갭상승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미국장 올라온 거 한 8% 정도, 7%, 8% 정도 올라왔는데 그 정도도 안 되는 그 갭상승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시장 수급으로 제가 풀어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금융투자가 코스피 200 선물을 순매수해줄 때는 우리 시장은 하방이다. 그러니까 금요일 대비해서 빠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갭상승 한 거에 대비해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 조정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시장 수급으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게 금융투자의 코스피 200 선물을 지금 1068계약을 지금 순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다 거래소는 54억 지금 순매도 중이고요. 연기금도 역시 거래소 순매도 561억 그리고 외인들이 그나마 267억, 개인이 435억을 지금 사주고 있긴 한데요. 시장 수급으로 봐서는, 지금 당장의 수급으로 봐서는, 오늘 갭상승한 거에 대한 갭을 좀 메꾸어주면 어느 정도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시장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종목으로 봐서는, 제가 좀, 지수가 그렇게 상방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금요일 날 일부 상승하고 그리고 또 오늘 갭상승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합하면 좀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보여지지만 시장은 불안해도 시장의 대안주로서 우리가 가져가 봐야 될 수 있는 종목 SK 하이닉스 가져와 봤습니다. 조금은 무거워 보이는 종목, 하지만 항공모함처럼 한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면, 방향을 잡기가 힘들지, 일단 방향을 잡으면 웬만해선 항로를 바꾸지 않는 그런 종목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여기서 하이닉스가 지금 아주 주봉에서 저는 이제 하이닉스 가져가게 되면은 만약에 지금 하이닉스를 강타로 얼른 단기간 따먹고 나오겠다라는 투자자님들은 많이 계시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이 하이닉스 이야기하는 것도 단기적인 차원에서 매매하자라는 관점이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싶어서 가지고 온 건데 한번 이제 상방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방향을 바꿔가고 있죠. 이게 주봉이에요. 일봉으로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240선 일봉상 점핑하면서 이제 오늘 갭상승 나오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반도체 섹터의 다른 종목들도 많지만 그간 우리 SK 하이닉스는 성장에 박차를 가하느라고 배당 부분에 소홀했던 부분을 이번에 주주 환원 정책이 크게 기대되는 종목이다.
메리츠증권 리포트에서 봐도 메리츠증권의 김 연구원은 주주환원 강화, 인텔, 랜드, 인수 관련 비용 우려를 일축을 했고요. 예, 그거로 해서 뭐 또 어떤 뭐 유상증자가 나올 것이냐 뭐 이런 부분, 예, 그런 것도 일축을 했고, 경영 전략 중요성 재확인 등 설명의 내용에 주목을 했고요. 김 연구원은 메모리 수요는 공급의 함수로 풀이되는데 자연 발생 수요 외에 투기적 수요는 재고 축적을 위한 능동적 성격으로 2016년부터의 D램 뉴 사이클부터 사이클 반전 기폭제로 작용해 왔다면서 공급사들은 경쟁률 점유율 경쟁의 본능적 증산으로 주도권 상실을 반복해 왔는데 선도업체의 변화와 함께 이위권 업체들이 태도 변화는 공급사 중심 사이클 도래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짚었고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 종목 뉴스에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SK 하이닉스의 어떤 미래 발전, 성장성이 가미됐고, 거기에다가 분기 배당 정책, 향후 지속적 현금 유출 속에 투자에 신중을 다하는 요인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배당주로서의 성장 쪽보다는 지금 현재까지 이제 이렇게 확장해 놓은 그런 사업을 충실히 내실을 기하면서 우리 주주들한테도 그 환원 정책을 좀 강력하게 펴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고정적인 그 배당의 그 증지는 대략 한 20% 정도 이렇게 증권계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같이 투자로서는 뭐 최고의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CJ 프레시웨이인데요. CJ 프레시웨이, 키움증권이 이제 그 키움증권에서 이제 나온 며칠 전에 나온 보고서에 보면은 외식 물가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했고요. 투자 의견은 이제 매수와 목표 주가 45,000원을 제시를 했어요. 잠깐만 요거 차트를 좀 프레시웨이 열어놓고요. 그러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45,000원. 24일 키움증권은 지난해 4분기 CJ 프레시웨이의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192억 원을 올리면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CJ 프레시웨이의 앞으로 또 MZ 세대와 함께 실버 세대 공략에 나섰고, 실버 세대가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수혜받았던 반면에 고령화, 친화 식품은 음식물 섭취와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을 말한다. 특화된 식품이죠. 이쪽으로 또 틈새 공략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느껴지는 바가 CJ 프레시웨이의 수급을 보아도 코스닥 시장의 보기 드문 중심 수급인 위인 기관 중에서 특히 투신과 연기금이 함께 매수해주는 그런 트리플 매수 수급이 더욱 믿음을 주고 있고요. 차트에서도 일봉 주봉에서 240선을 강하게 지지 반등해주는 모습이 실적과 수급 차트에서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중기적으로 지금 상당히 추세 하단 위치에서 지금 반등이 잘 나오고 있고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40선 또 일봉 차트에서도 240선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240선을 강하게 지지 반등해주는 모습이 실적과 수급 차트에서 미래 가치를 반영해주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하락할 때마다 분할을 좀 매수를 하면서 모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K 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에는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네요. 이 종목은. 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실적이다. 저 개인적인 기준이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높아지는 그런 기업을 명품 종목이다라고 정의한 바가 있죠. 저의 정의입니다. 우리 시장 전 종목에서 TK케미칼처럼 영업 외수익이 큰 종목도 찾아보기 상당히 힘듭니다. 지난 분기만 해도 영업이익이 152억. 이 수치는 이제 본업에 대한 수치이고요. 스판덱스 산업에서 손실에서 수익으로 돌아선 지가 이제 이미 1년 정도 다 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우량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여기서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본업에서는 152억 정도의 영업이익인데 당기순이익은 무려 1,443억을 기록했다. 이것은 이제 그 자회사, 관계회사들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주식 계열화돼 있어요. 본업하고는 별도로, 그러니까 자회사 쪽에 주식 계열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요. 대한해운도 지난 분기에 당기 순이익이 1,444억을 기록해서 이렇게 작은 종목으로서는 엄청난 당기 순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SN삼성 역시 우리 부회장님 피어온을 빌면은 매일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돈을 아주 쓸어 담고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부회장님의 어떤 그 판단 미스가 한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쌍용차 인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SM상선 자진철회, 상장 자진철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내리긴 했지만 두 가지 이슈가 이제 지금은 이제 부정적인 그런 부분에 이미 전부 사라졌고요. SM상선의 재상장, 상장 개시도죠. 더 큰 프리미엄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TK케미칼도 지속 관심을 갖고 모아가자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장 시그널과 함께 오늘자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선정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주자 김성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설 연휴 끝나고 기분 좋게 증시가 재개했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오늘도 탄력을 받아서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만 순매수하는 모습이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도 매수 한번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함께 짚어주시고요.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시장 흐름이 미국 증시가 이제 우리나라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연속된 상승 흐름을 세 차례 이상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갭 상승 출발하는 긍정적인 모습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장 초반 같은 경우는 수급상으로는 물론 이제 개인들 어떤 매수세가 이어지긴 했지만은 지금 9시 20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외국인 매수세도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전 당위적인 종목들의 흐름이 강세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 흐름을 좀 더 예측을 해보자고 한다면은 현재 코스닥 기준에서 895포인트 선인데 950포인트 선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좀 더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시장은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일단 시장이 빠졌다 하더라도 크게 상실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리바운드는 2월달 기준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니까 2월 시장은 반등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크로넥스입니다. 크로넥스는 금일까지 해가지고 한 4번에 걸쳐서 강하게 말씀드린 코넥스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로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 장기를 비롯해서 생체 조직을 전문으로 이제 R&D를 하는 이 바이오 벤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크로넥스의 사명 자체는 이제 바이오 임상 시험 투탁, 이 콘트랙트 리서치, 오거니제이션, 이 다음 단계 플러스 넥스트의 어떤 의미를 같이 포함해서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신약 개발의 어떤 비임상 단계인 CRO에 사용되거나 인체 조직을 대체하는 어떤 이종 생체 재료인 미니피그를 시장에서 공급하는 이 바이오 소분형 업체라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바 있죠. 이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축 지질병 청정 지역인 제주시와
이 단독으로 협약을 맺고 이제 연간 2,000두 이상의 어떤 미니피그를 생산하는 연구센터 착공에 돌입을 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주 미니피그는 이제 이 피부에서부터 의료용 콜라겐도 이제 추출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이 순도 높은 의료용 콜라겐 같은 경우는 1g당 5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23년도, 25년도 기준에서 이제 이 크로넥스에서 이 가장 큰 캐시카우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영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크로넥스 같은 경우는 이 의료용 콜라겐을 이제 제주 미니피그 한두에서, 그러니까 한 마리에서 최대 300g의 콜라겐을 추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1g당 50만 원 선인데 한 마리당 기준에서 300g의 콜라겐이 추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년도 기준에서 이제 이종이식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는 이 형질전환 미니돼지 개발 프로젝트를 지탱할 그런 자금적인 여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프로젝트가 바로 이제 앞으로는 인공장기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인공장기 이전에 이 의료용 콜라겐을 통해서 캐시카우를 만들고 앞으로 인공장기에 대한 어떤 사업을 몰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장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국내외에 이제 외국 기업을 좀 살펴보면은 이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 이제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와 그리고 이제 호주의 이 메버릭 바이오 사이언스 등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제넨바이오라든가 옵티팜 등이 이종장기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시총이 10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종장기 관련해가지고 회사의 핵심 기술은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3세대 기술인 이제 크리스퍼 카스9과 그리고 이제 3.5세대 크리스퍼 CPF1으로 해서 면역 거부를 유도하는 유전자를 4개까지 동시에 제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4개의 면역 거부 유전자를 동시 제거하는 그런 사례 자체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기술력입니다. 의료용 콜라겐을 통해서 이제 이 캐시카우 창출 이후에 이종장기 사업 부문에서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의료용 콜라겐 같은 경우는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지혈제라든가 화상 치료용 드레싱을 비롯해서 3D 프린터까지 이 사용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24년도 기준에서는 한 2,000억 대 이상의 2,400억 규모의 어떤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너뷰티로 불리는 먹는 콜라겐 시장까지 고려한다면은 1조 원 규모까지 어떤 시장 성장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의료용 콜라겐 시장 같은 경우는 앞서 사업 진출이나 확장이 좀 어려운 탓에서 이제 다른 기업들, 일부 기업들에서는 어떤 과점 형태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이제 크로넥스에 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크로넥스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제주 연구소에서 이제 우수한 품질의 어떤 돼지 자원을 계획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이 콜라겐을 공급을 한다면은 이제 뭐 품질이라든가 가격 경쟁력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시설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추가 투자 자금을 모으고 있는 그런 단계가 이제 크로넥스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자금들 모두 다 이제 연구소 시설 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빠르면 2023년도 기준에서 고상 이전 상장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코넥스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장 전부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현재 가격선은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 9,000원까지의 상승 대비해서 지금 절반 수준의 가격인 4,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거래 자금으로 볼 때는 이제 9,000원 선도 저렴하고 최소 15,000원 이상의 시세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장 전까지 한 2년 정도의 중장기로 투자해 보실 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국보입니다. 국보 같은 경우는 이제 1953년도에 설립해서 이 물류 사업 쪽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체질 개선을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일감이 줄어들고 또 운임 경쟁 또한 이제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좀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외형을 좀 줄이고 이익을 남기는 구조로 바꿔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 자금 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 어떤 유통 등의 좀 사업에 뛰어들면서 대외 환경에 좀 변화를 하고 있고요. 지난해 이제 10월 기준에서 이제 이스라엘 어떤 생명공학 기업이 레드힐 바이오파마 이쪽에다가 이제 원화 기준에서는 58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이제 의약품 일부와 이제 한국 쪽이나 아니면 아시아 쪽에 주요국가의 어떤 독점 판매 권리도 얻은 상황이고, 레드힐이 개발하는 어떤 코로나 치료 물질, 그리고 이제
뭐 헬리코박터 어떤 치료제 부분이 지금 이쪽 회사에서의 어떤 주력 제품군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쪽으로 지금 현재 시장 관심이 좀 많이 쏠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드힐이 개발하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경증 그리고 중증 이 종류의 이제 모두 임상 승인을 승인을 밟고 있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드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알을 먹어야 되는 어떤 화이자나 머크 등과의 어떤 경쟁사와는 달리 뭐 하나만 먹어도 바이러스의 어떤 복제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 복용 편의성이라든가 아니면 가격 측면에서는 시장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크게 어떤 가격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는 측면이죠. 그러나 기대감은 충분하다.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재료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부라는 종목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라고요. 2,000원 돌파 시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봅니다. 여기 돌파를 하게 되면은 2,500원의 시세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좀 우리넷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넷은 이제 저녁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넷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자암호통신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양자암호통신이 신세대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뭐 많은 내용들을 살펴드리지 못하겠지만은, 일단은 양자암호통신은 지금 현재 우리넷 플러스, 코이버라는 종목 플러스 몇몇 종목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립 쪽 기술 개발은 SK텔레콤 쪽이 선두주자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와 관련돼 있는 업체들은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넷이 그 선두주자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련 종목도 체킹해 보시면서 매매에 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현 전문위원과 함께 마지막으로 종목별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계속 늘려가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전강 후강의 장세로 설 연휴의 첫 거래일 기분 좋게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 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무관하고요. 타사 유사 명칭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